우리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을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무조건 세율을 7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런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하나 판서를 해놨습니다. 판서를. 자, 이 시간에 이 개념을 여러분께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없다? 네,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때 자, 이 기간 동안을 보유기간으로 보는 거죠. 보유기간. 몇 년이죠? 네, 4년입니다. 4년. 이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 세율을 적용하고요. 누진 공제액은 없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양도소득세 제4강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세 번째 강의 시간이죠.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제가 호텔을 이제 취득하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따라 붙는 게 세금 관련 문제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취등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이번 파트 때 이제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보시면은요, 양도소득세 첫 번째 강의 시간에는 정의와 과세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저번 시간이었죠. 납세 의무자와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바로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네 번째 강의 시간에 다음 시간이죠.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 양도소득세는 여러분께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서 가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이제 위임한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께서 만약에 이제 호텔을 처분하실 때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된다면 그분들이 이제 대리인으로서 신고도 해주시고 이제 납부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 여러분께 이제 통보도 해드릴 건데 그분들도 이제 실력차가 천차만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뢰인 즉 여러분께서 이 양도소득세 개념을 잘 모르신다면 절세 효과를 누리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뢰는 여러분께서 하시겠지만 그 의뢰인 여러분이 자세하게 그 개념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절세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특히 호텔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타 부동산에 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양도소득세는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저번 강의까지 제가 2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직 1, 2강을 실청하지 않은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그 강의를 먼저 시청해 주시고 본 강의, 그 다음에 3차, 4차 강의까지 4차, 5차 강의까지 계속해서 두루 섭렵을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께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끔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메모도 이렇게 같이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무엇이고 세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한번 보는 시간이죠. 바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이제 금액이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과세 표준을 알고 그 다음에 세율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그런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이 과세 표준과 세율을 알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반드시 과세 표준도 알아야 되고 세율을 알아야만이 여러분께서 바로 이제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이제 파생이 되느냐라고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을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예, 토지, 건물, 권리, 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자, 미등기 자산,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를 완료한 자산 해서 이렇게 제가 한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우리가 미등기 자산을 처분을 했을 때도 시세 차익,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을 때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반드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 자산은 우리가 미등기 전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세율이 70%가 적용이 됩니다. 70%. 왜 이렇게 엄청난 세율을 정하느냐? 라고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좀 악의가 있다. 좀 안 좋게 보는 거죠. 과세관청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A 호텔을 말이죠. A 호텔을 이제 갑이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갑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을에게 처분을 했습니다. 네, 을에게 처분을 했어요. 네. 을에게 이제 처분을 했는데 을이 말이죠. 다시 병에게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병에게. 그러면 대원칙은 이렇게 한번 매매가 된 거죠. 네, 첫 번째로 이렇게 매매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매매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첫 번째 매매가 됐을 때 갑이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다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고 두 번째 매매가 됐을 때 을이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다면 을이 이제 매도인의 지위에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등기 전매예요. 원칙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 을을 생략하고 갑에서 병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이게 바로 이제 미등기 전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이제 중간 생략 등기라고도 이제 이렇게 민법상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주 과세관청에서 악의를 본다 이겁니다. 누가? 양도인이 아주 악의를 갖고 있다. 그래서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 표준이 얼마에 상관없이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세율을 7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네, 이런 계약을 저도 중개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전매는 70% 세금이 부과가 된다. 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라든지 미등기 전매는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등기를 했던 경우죠. 네,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를 했고 1년 미만의 호텔을 처분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A 호텔을 갑이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을에게 이제 처분을 했습니다. 갑은 양도인, 을은 양수인이죠. 네, 이때 갑이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등기도 했어요. 했는데 보유 기간이 갑이 A 호텔을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과세 표준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먼저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과세 표준이 있지 않습니까?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4,600만 원 이하일 때는 12% 이렇게 해서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과세 표준에 상관없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네, 무조건 몇 프로? 네, 50%를 적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네. 세 번째 경우 보시면은 이제 1년 이상, 예, 2년 미만, 2년 그럼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2년이 포함이 안 되죠. 만으로 2년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을 몇 프로 적용한다? 네, 40%를 적용한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세 표준과 세율을 네, 호텔을 기준으로, 주택이 아닙니다. 네, 호텔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호텔뿐만이 아니라 이제 토지나 일반 상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양도소득세를 크게 세율을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주택, 두 번째는 주택 이외의 부동산 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나 뭐 상가, 호텔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세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보시면은 이제 등기가 완료하시고 2년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등기하고 2년 이상 보유를 했다. 그러면 어떤 적용을 한다? 이렇게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을 해서 과세 표준을 8단계로 나누어서 시세 차익이 어느 구간에, 양도 차익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냐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각각 퍼센트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다시 페이지로 돌아오시면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한번 보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그 애독자 여러분이나 우리 애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저희 회사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양도소득세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 김에 메모를 해가지고 오십니다. 저에게 이제 상담할 내용을. 그 중에 하나가 양도세에서 가끔 이런 내용을 많이 물어보세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세율을 적용 시 두 개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참고로 여러분께서 하나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A라는 호텔을 갑이 매매를 했습니다. 시세 차익이 발생이 됐어. 시세 차익만큼 과세 표준을 결정을 해서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등기를 했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했어요. 네, 그러면 몇 프로죠? 네, 40% 구간이죠. 네, 40% 구간인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3억을 초과하고요. 네, 5억 이하의 과세 표준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세율이? 네. 여기 한번 볼까요? 5억을 초과하고 10억 이하의 과세 표준에 해당이 됐어요. 그럼 몇 프로입니까? 42% 구간이죠? 42%. 그러면 40%를 적용할 것이냐? 42%를 적용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은 몇 프로를 적용한다? 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높은 세율을. 그래서 42%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거 하나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이에요. 보유기간. 세율 계산이 아닙니다. 적용 구간이 아니에요. 보유기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원칙과 예외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참고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얼마 전부터 보시면은, 상속 내지는 증여를 통해서 호텔을 이제 취득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칙보다는 이 페이지에서는 상속으로 호텔을 취득을 했을 때, 증여를 원인으로 호텔을 취득했을 때, 과연 이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여러분께서 좀 많이 어려워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하나
판서를 해놨습니다. 판서를. 자, 이 시간에 이 개념을 여러분께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없다? 네,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칙부터 한번 볼까요? 자, 원칙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원칙은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A 호텔에 대해서 말이죠. A 호텔에 대해서 자, 갑이 보유하다가 을에게 처분했어요. 을이 병에게 이렇게 또 처분을 했습니다. 이때 을의 보유 기간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아주 쉽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가, 갑과, 을의 칠은 이제 장금일입니다. 장금일. 여기가 장금일이에요. 2020년 1월 1일 날 이때 장금을 치렀어요. 장금을 치른 날이 을의 무슨 날이죠? 을의 취득일이죠? 을의 취득일입니다. 장금날이 취득일. 이때 이제 등기도 했으니까 이때 을의 취득일입니다. 자, 지금 을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을을. 그리고 이때가 또 보시면은 을과 병이 이때 이제 장금을 치렀습니다. 장금을. 이때 장금을 치렀으면 이날은 무슨 날이죠? 이날은 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을의 양도일이죠. 양도일. 이 날이 그래서 보니까 2024년 1월 1일 날 이렇게 을이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있죠? 이 기간이 을의 보유 기간이겠죠? 몇 년 보유했습니까? 4년 보유했죠? 4년 보유를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제 다음 파트 시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특별 공제. 그래서 짧게 이제 장특공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장특공. 그래서 지금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주택이 아니에요. 장특공. 호텔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4년 이하를 보유했을 때는 6%의 공제를 받고요. 4년 이상 5년 미만을 보유했을 때는 장특공 공제죠. 8%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을은 4년 보유했죠. 만으로 4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4년 이상 보유한 구간에 해당이 돼서 장특공 공제를 8%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보유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이거죠. 문제는 예외죠. 이제 예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 보유 기간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상속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 자, 상속은 자 아버지가 A 호텔을 보유하고 있다가 말이죠. 아들에게 A 호텔을 상속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뭡니까? 지위가 아버지가 피상속인이죠. 피상속인. 아들은 상속인이죠. 상속인. A 호텔을 물려받은 자, 상속인. 그리고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호텔을 취득하는 거. 즉 다시 말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고요.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증여를 해주는 거. 호텔을 주었을 때 그거를 증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상속일 때는
보유 기간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보유 기간의 시발점으로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아주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자, A라는 호텔이 있죠? A라는 호텔이 있는데, 여기에서 갑과, 아버지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날이, 잔금일입니다. 잔금일. 네. 이날이 잔금일인데, 2020년, 똑같이 2020년 1월 1일 날, 아버지가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날 잔금을 치렀어요. 2020년 1월 1일 날. 그러면 이날이 피상속인의 취득일이죠. 이날이. 그쵸? 네, 취득일. 그럼 아버지가 호텔을 계속 보유를 하다가 2022년 1월 1일 날 이때 이제 사망을 한 거예요. 사망을. 그래가지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때 상속을. 누가? 아들이 이제 상속을 받았죠? 상속을. 그러면 이때는 민법상 상속 개시일이에요. 이때는. 그러면 이날은 상속인의 취득일이죠? 네. 상속인의 취득일입니다. 네. 그래서 아들이 호텔을 2022년 1월 1일 날 상속을 원인으로 A 호텔을 취득을 했다가 이 호텔을 이제 팔았어요. 언제? 2024년 1월 1일 날, 올해 1월 1일 날. 자, 아들과 을이 이제 잔금을 치렀습니다. 잔금. 이날이 잔금일이에요. 잔금일. 그러면 이날은 상속인, 아들이죠? 상속인의 양도일이 되겠습니다. 양도일. 그죠? 상속인의 양도일. 자, 이때 보시면은, 자, 그러면 보유 기간을 산정을 할 때, 자, A 호텔을 누구한테 팔았죠? 2024년 1월 1일 날?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팔았죠? 자, 아들이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면 이때가 보유기간이겠죠? 보유기간. 왜? 이때 아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호텔을 취득했으니까 보유기간이 2년이지 않느냐?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고 상속은 어떻다?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자, 이 기간 동안을 보유기간으로 보는 거죠. 보유기간 몇 년이죠? 네, 4년입니다. 4년. 이 4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특공 3년 이상 해당되죠? 몇 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몇 프로 해당받습니까? 8%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제도입니까? 불리한 제도입니까? 이 제도는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제도죠. 그렇죠?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세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유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유 기간. 그래서 보유 기간을 제가 강조를 해드렸고요. 우리 이제 애독자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양도소득세를 끝내면 상증법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를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강의를 마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법, 그 다음에 징여법도 같이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해 드릴 건데, 그 파트 때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시간에 양도소득세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지금 세율이 아니에요. 보유기간. 보유기간을 산정을 했을 때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처분한 날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본다. 좀 길게 봐준다. 길게 봐주기 때문에 상속인이 처분할 때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을에게 파는 시점에서 그러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공제를 적용을 받아서 양도세를 좀 절세하는 효과가 있다. 법적으로. 네, 이걸 모르면 어떻다? 공제 못 받는 거예요. 2년밖에 안 되니까 3년 이상 보유해야 장특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피상속인의 취득일,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를 한번 보겠습니다. 증여. 네. 증여. 자, A호텔을 이제 남편이 보유를 하고 있다가요. 네. 남편이 보유를 하고 있다가 자,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이제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 원인이 증여죠. 호텔을 보유한 원인이 증여예요. 그래서 배우자 증여 자산에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직계 존비속도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증여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이월과세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제가 이제 증여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필기를 안 하고 말씀만 드릴게요. 이월과세라는 건 뭐냐면은, 좀 이런 게 있죠. 자, 갑이, 남편이야. 을이 이제 배우자예요. 배우자. 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아버지나 아들이죠. 네. 그래서, 남편이 배우자나 또는 아버지나 아들에게 이제 A호텔을 증여를 해줬는데, 이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 이제 보유를 하다가 이 호텔을 이제 병에게 팔았어요. 병에게 팔았는데, 이때, 갑이 취득한 호텔이 만약에 50억이었다면, 을이 증여받은 시점에서는 그 시세가 50억일까요? 40억일 확률이 높을까요? 60억의 확률이 높을까요? 물론 이제 보유 기간에 다르겠지만 부동산 가격은 원칙적으로 상승하지 않습니까? 시세가 이제 60억으로 이렇게 오를 수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우자는 취득이 얼마죠? 취득 가격이 얼마입니까? 60억이에요. 50억이 아니에요. 60억이야. 그럼 병에게 이거를 70억에 팔았어요. 70억에. 자, 70억에 팔았으면, 자, 50억에서 70억으로 팔았을 때는 양도 차익이 10억 차이 나지만, 50억에서 70억으로 팔았을 때는 양도 차익이 20억이죠. 그러면, 갑이 세금을 낼 때 양도세가 많겠습니까? 을이 세금을 낼 때 양도세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갑이 세금을 낼 때, 처분할 때 양도세가 많겠죠? 그래서 이거를 편법적으로, 자, 한번 갈아타자. 배우자와 짜고,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해서, 시세를 올린 가격으로 취득가액을 올려놓는 거죠? 얼마? 10억을 올려놨어요. 60억으로. 그 70억으로 팔았어. 그럼 양도 차익이 10억이야. 그러면 양도세가 적게 나오겠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2월 과세라는 거를 적용을 합니다. 2월 과세. 네. 2월 과세. 네. 2월 과세. 자, 배우자가 또는 직계 존비속이 A호텔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10년 이내에 처분 시 10년 이내에 처분 시에는 증여자, 갑이 증여자죠, 남편이.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취득 가격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60억이 아니고 50억으로 본다 이겁니다. 니네들은 아기를 가지고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 얼마? 60억이 아니라 50억. 시세 차익이, 양도 차익이 20억으로 보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배우자 증여 자산에 대한 2월 과세에 해당되는 자산은 자, 2월 과세. 제 2월 과세는 설명해 드렸죠. 자, 2월 과세 자산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시발점으로 본다. 네. 이때는 2월 과세에 대해서 남편이 취득한 금액을 매도가액으로 보는 거죠. 보는 거지만 지금 우리는 뭐를 보고 있습니까? 보유기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유기간만큼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 보겠다 이겁니다. 2월 과세를 적용할지언정. 그렇죠?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서 제가 양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상속세와 좀 비슷하죠? 네, 그림이 비슷합니다. 상속세와. 자, 이제 보시면은 이날이 이제 갑과 남편이 이제 잔금을 치른 날입니다. 잔금이래요. 잔금일. 2020년 1월 1일 날. 그러면 이때는 이제 남편이 이제 취득한 날이죠. 취득일. 취득일이고, 자, 이제 증여를 해줍니다.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2022년 1월 1일 날 증여를 합니다. 증여. 이때 남편은 증여자고요. 배우자는 이제 수증자입니다. 수증자. 증여자, 수증자. 그래서 증여를 받습니다. 누가? 배우자가.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배우자 취득일이죠. 배우자 취득일, 수증자의 취득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2년을 보유한 후에 2024년 1월 1일 날 배우자와 이제 을이 이제 잔금을 치르죠. 잔금일. 이때는 배우자 즉 수증자의 양도일이죠. 양도일. 자, 2년밖에 보유 안 했죠? 10년 이내에 처분했죠? 그러면 2월 과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 이때 취득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그쵸? 상속세 보셨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죠. 단 어떻다? 여기가 지금 수증자 보유기간이죠. 수증자, 배우자의 보유기간이에요. 몇 년입니까? 2년이죠. 이 기간은 어떻습니까? 이 기간은 증여자부터 시작한 보유기간이에요. 증여자부터 시작한 보유기간입니다. 이때는 몇 년입니까? 4년을 보유했죠. 그래서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2월 과세에 해당되는, 여기서 배우자는 이제 아내입니다. 아내. 2월 과세에 해당되는 자산은 증여자, 남편이죠? 남편이 취득한 날로 본다. 이래서 보유기간만큼은 4년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 내용이 나중에 제가 이제 상증법을 강의해 드릴 때 세율은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세율은 보유기간과 세율은 이게 다르게 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보유기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역시 보유기간하고 보유기간을 산정을 할 때 통상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상속과 증여는 예외적인 사항을 적용을 해서
네, 상속은 어떻다? 피상속인. 증여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기산점으로 보유 기간을 산정한다. 네, 여기 하나 꼭 포인트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세율이 나오죠? 네, 세율 8단계 누진세율이죠. 네, 다시 한번 첫 페이지로 돌아가시면 등기를 하고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는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네, 6% 세율을 적용하고요. 누진 공제액은 없습니다. 1,200 초과 4,600 이하일 때는 15% 누진 공제액 108만 원 적용을 받고요.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24%, 누진 공제액은 522만 원이죠. 이만큼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세금에서 522만 원을 8,800만에서 1억 5천 이하일 경우에는 38%,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이하일 때는 38%, 3억 초과 5억 이하일 때는 40%, 그 다음에 5억 초과 10억 이하일 때는 42%, 그 다음에 10억을 초과할 때는 45%. 그래서 지금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표를 보시면서 많이 봤습니다. 이 표가 무슨 표죠? 이 표가 종합소득세를 낼 때 이 과세 표준과 세율이 똑같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실 때.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의 양도소득세는 거기에 파생된 분류과세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소득세 시간에 말이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예전에는 이게 6단계였는데 계속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2024년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8단계 누진세율까지 이 세율이 개정이 돼서 현재 이 표를 적용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개념의 내용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별표 5개 팁을 드린 상속과 증여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율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양도소득세 제4강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